명절이 끝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맛있는 건 나눠 먹고 오랜만에 손자 손녀 얼굴 보며 행복했던 그 시간이 끝나고 이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욕실에 혼자 들어가서 체중계 위에 살며시 올라서셨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2-3kg, 어떤 분들은 4-5kg, 분명히 이틀 전만 해도 이 숫자가 아니었는데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감정이 어떤 건지 저는 압니다. 속상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입니다. 왜 나는 또 이랬을까? 모처럼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드리고 같이 먹었을 뿐인데 그것도 죄가 되는 건가? 나이 들수록 살 빼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번에도 원래대로 돌아가기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예전에는 며칠만 조심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 마음 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신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한 어딘가에서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3일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억지로 굶는 방법이 아닙니다. 힘겨운 운동을 시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원래 갖고 있던 회복 능력을 다시 깨우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명절 음식을 아무리 드셨어도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먼저 명절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명절 상에는 공통적으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매우 높고 탄수화물의 양이 평소보다 훨씬 많으며 기름진 음식이 많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합니다. 갈비찜, 잡채, 전, 떡국, 식혜, 한과 하나하나는 우리나라 고유의 훌륭한 음식이지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이틀에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몸은 꽤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나트륨 과잉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음식 한 끼만 먹어도 이 수치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류 하나에도 나트륨이 300~400mg씩 들어있고 갈비찜 한 접시, 김치, 국물까지 더하면 한 끼에만 3000에서 4000mg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틀, 3일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몸은 수분을 잔뜩 붙잡아 둡니다. 세포 안팎, 혈관 주변, 피부 아래 공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에 반지가 잘 안 들어가고 발목이 두툼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의 무게가 고스란히 체중계 숫자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탄수화물과 글리코겐의 이야기입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몸은 그 여분의 당분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저장될 때 반드시 물을 함께 끌어당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글리코겐 1g이 저장될 때 약 3g의 물이 함께 붙는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탄수화물을 평소보다 200g 더 먹었다면 그것이 글리코겐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500~600g의 수분이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명절 이틀 동안 떡, 잡채, 한과, 식혜를 먹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글리코겐 창고가 꽉 찬 상태이고 그 창고 안에는 탄수화물뿐 아니라 거기에 딸린 물까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체중계 숫자가 3kg 올라갔다면 그중 실제 지방으로 전환된 것은 아주 작은 비율에 불과합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틀에서 3일간의 과식으로 실제 체지방이 증가하려면 기초 대사량을 초과하는 칼로리가 최소 7,700kcal 이상 누적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절 과식으로는 실제 지방이 1kg 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체중계 숫자가 무섭게 올라가 있어도 그것의 대부분은 수분이고 글리코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조건이 갖춰지면 빠르게 그리고 완전히. 이제 핵심입니다. 왜 3일이냐고요? 우리 몸은 놀라운 자기 회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잉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항상성, 즉 균형을 맞추려는 힘이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복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방해하느냐입니다. 명절이 끝난 직후부터 3일 안에 올바른 생활 리듬을 회복하면 몸의 자기 회복 시스템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계속해서 불규칙한 식사, 짜고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상태가 이어지면 임시로 쌓여있던 수분과 글리코겐이 정말로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3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수분 배출 메커니즘입니다. 나트륨 섭취가 줄어들고 수분 공급이 적절해지면 신장은 과잉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빠르게는 하루 안에도 시작되고 이틀에서 3일 사이에 상당 부분 완료됩니다. 몸이 붙잡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부종이 줄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글리코겐 소모 메커니즘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적절히 줄이고 가벼운 움직임을 더하면 몸은 꽉 찬 글리코겐 창고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창고가 비워질수록 거기에 붙어 있던 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도 이틀에서 3일이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안정화 메커니즘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인슐린은 몸이라는 창고의 관리자입니다. 명절 동안 당분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면 이 관리자가 쉬지 않고 일하느라 지쳐버립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지고 더 많은 지방 축적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회복하면 2~3일 안에 인슐린의 리듬이 다시 안정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인슐린 감수성의 회복이 단기 체중 복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몸이 되돌아올 수 있는 최고의 시작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대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향을 알면 시니어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육은 몸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클수록 연료를 더 많이 씁니다. 즉 근육이 있을수록 쉬는 동안에도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근감소증이 있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고 빠지는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3일 플랜에서는 근육을 자극하는 가벼운 움직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관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물자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노폐물도 제때 배출되지 못합니다. 나트륨 과잉 상태는 이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정체를 일으킵니다. 수분이 혈관벽에 차오르고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염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 3일 플랜의 첫 번째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창고 관리자입니다. 혈액 안에 포도당이 넘쳐날 때 인슐린이 나타나 세포 문을 열고 포도당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창고가 꽉 차 있으면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다른 곳에 보관됩니다. 명절 동안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창고 관리자가 쉬지 않고 일하다가 지쳐버리고 창고는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3일 플랜의 두 번째이자 세 번째 날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실천 플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은 몸의 스위치를 다시 켜는 날입니다. 강하게 몰아붙이는 날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3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기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미지근하거나 체온에 가까운 온도로 준비하십시오. 이 한 컵의 물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주고 신장이 하루 일을 시작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 식사는 단순하게 준비하십시오. 죽이나 미음 형태가 좋습니다. 흰 쌀죽 한 그릇, 약 250ml 정도에 달걀 한 개를 스크램블하거나 삶아서 드십시오. 국은 되도록 맑게 끓인 것으로 간은 최대한 약하게 하십시오. 나트륨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 하루 전체의 목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를 하루 1500mg 이하로 줄이면 신장이 24시간 안에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전 중에는 가볍게 걷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호흡이 깊어질 정도의 속도로 산책하듯 걸으시면 됩니다. 이 걷기는 림프 순환을 자극해서 몸 안에 고여있는 부종을 이동시키고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소모하는 과정을 시작시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정도의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공복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점심은 채소 위주로 준비하십시오. 두부 반모 약 150g과 데친 시금치나 나물류 한 접시, 현미밥 반 공기 약 100g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맑은 것으로 국물은 최소한으로 드십시오. 국물 속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식으로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물 한 컵씩 추가로 챙겨 드십시오. 저녁은 조금 더 가볍게 드시되 굶지는 마십시오. 굶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다음날 아침 폭식을 유발하거나 근육을 에너지원으로 소모하는 방향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부찜이나 달걀찜, 구운 생선 작은 토막 하나에 채소 반찬 2가지, 밥은 반 공기 이하로 드십시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시간이 이를수록 야간 공복 시간이 길어져 글리코겐 소모와 인슐린 안정에 유리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루 전체 수분 섭취 목표는 최소 1500ml에서 2000ml입니다. 물 외에도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같은 가벼운 차도 좋습니다. 단,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오늘 하루만큼은 피하십시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배출을 도울 것 같지만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불필요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는 족욕을 하시면
하루 동안 발목과 다리에 쌓인 부종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온열 자극이 혈관 확장을 유도해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원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둘째 날에 들어오면 첫째 날 밤 수면 중에 이미 몸은 상당한 회복 작업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 화장실을 가실 때 소변색이 전날보다 연해졌다면 신장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날의 키워드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탄수화물처럼 인슐린을 급격하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혈당 안정화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서 단백질 비율을 높이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폭을 완화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침은 달걀 2개와 두부 80g 정도를 함께 볶거나 쪄서 드시고 채소 반찬 한두 가지와 잡곡밥 반 공기를 곁들이십시오. 아침 물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미지근한 물 300ml로 시작하십시오. 오전에는 스트레칭과 간단한 근력 운동을 15분에서 20분 정도 해보십시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벽 푸시업을 15번, 의자를 잡고 하는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에서 15번, 그리고 가벼운 상체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근육 자극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글리코겐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학계에서는 하루 10분에서 20분의 근력 자극 운동이 시니어의 근감소 예방과 대사 활성화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점심은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찜을 중심으로 준비하십시오. 생선은 고등어나 갈치 같은 등 푸른 생선도 좋고 흰살 생선도 괜찮습니다. 양은 100g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채소는 여러가지 색깔로 다양하게 드시되 조리할 때 소금은 최소화하고 들깨나 참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풍미를 더하십시오. 밥은 잡곡밥 3분의 2 공기 정도로 줄여보십시오. 둘째 날은 공복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몸은 글리코겐을 소모하고 지방산을 에너지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많이 고프다면 오이 반 개나 방울토마토 10개 또는 무염 아몬드 5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의 간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공복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저녁은 된장국 한 그릇을 추천드립니다. 단, 나트륨을 줄이기 위해 된장은 평소의 절반 양만 넣으십시오. 여기에 두부와 애호박, 버섯을 넣으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밥은 오늘 저녁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시고 가능하면 현미나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드십시오. 잡곡의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오늘도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십시오. 셋째 날에 접어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눈에 띄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얼굴 붓기가 빠지고 바지 허리 부분이 이틀 전보다 덜 조이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체중계 숫자도 분명히 줄어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 흐름을 완성하는 날입니다. 셋째 날의 핵심은 혈당 안정화입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식사 내용과 시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은 오트밀 80g에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방울토마토 8개 정도를 드십시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 섭취가 식후 혈당 반응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 300ml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전에는 이틀 동안의 걷기와 스트레칭을 오늘도 이어가십시오. 셋째 날쯤이면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것이고
걷기 속도가 자연스럽게 조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몸이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점심은 채소 위주의 비빔밥을 추천드립니다. 현미밥 3분의 2 공기에 각종 나물, 고추장은 반 티스푼 이하, 그리고 달걀 프라이나 두부를 올려서 드십시오. 나물을 준비할 때 소금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맛을 내면 나트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가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날 저녁에 전략이 있습니다. 저녁을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마치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물이나 보리차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최소 12시간, 이상적으로는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정도의 야간 공복 시간이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고 몸이 저장된 글리코겐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전환을 촉진한다고 설명합니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과 생선구이, 채소 무침 2가지, 밥 반 공기로 단순하고 가볍게 드십시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일 플랜을 실천하는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수면, 스트레스, 장 건강입니다. 이 3가지는 체중 회복과 생각보다 훨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할 경우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더 많이 먹고 싶어지고 먹어도 덜 포만하게 느껴집니다. 시니어의 경우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취침 전 족욕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 온도는 약 섭씨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십시오.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지방을 복부에 축적시키는 방향으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명절은 즐거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모이고 준비도 많고 감정적으로 복잡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명절 후 체중 증가의 숨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일 플랜을 실천하는 동안 하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체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명절 음식처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이 며칠 계속되면 장 속의 유익균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일 플랜에서 채소와 두부, 현미 등의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 나물 등은 우리 전통 식단에서 장 건강을 지켜온 오랜 지혜의 산물입니다. 아침에 요구르트를 한 병 추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당분이 낮은 플레인 요구르트를 선택하십시오. 헷갈리지 않도록 3일 식단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아침은 흰 쌀죽 250ml, 달걀 1개 스크램블, 맑은 국 1그릇, 나트륨 300mg 이하, 물 300ml입니다. 점심은 현미밥 100g, 두부 150g, 데친 나물 2가지, 저염 된장국 1그릇, 물 300ml입니다. 저녁은 잡곡밥 80g, 두부찜 또는 달걀찜, 채소 반찬 2가지, 물 300ml입니다. 간식은 오전에 물 200ml, 오후에 방울토마토 10개와 물 200ml입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는 약 2000ml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아침은 잡곡밥 80g, 달걀 2개와 두부 80g 볶음, 채소, 반찬 2가지, 물 300ml입니다.
점심은 잡곡밥 3분의 2 공기, 생선구이 100에서 120g, 채소 반찬 2가지, 물 300ml입니다. 저녁은 저염 된장국, 두부와 채소 넉넉히, 잡곡밥 반 공기 이하, 물 300ml입니다. 간식은 오전 아몬드 5알, 오후 오이 반개, 물 각각 200ml입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는 약 2000ml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아침은 오트밀 80g, 삶은 달걀 1개, 방울토마토 8개, 물 300ml입니다. 점심은 현미밥 3분의 2 공기, 각색 나물 비빔밥, 두부 또는 달걀, 저염 고추장 반 티스푼, 물 300ml입니다. 저녁은 콩나물국, 생선구이 100g, 채소 무침 2가지, 잡곡밥 반 공기, 물 300ml, 저녁 이후 공복 유지입니다. 간식은 점심 이후 오전에만 무염 견과류 10g과 물 200ml입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는 약 2000ml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모든 이야기를 3가지로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소금을 줄이십시오. 명절 이후 늘어난 체중의 대부분은 수분입니다. 나트륨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장이 그 수분을 몸 밖으로 빼내줍니다. 하루 2000ml의 물, 그리고 저염 식단? 이것이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둘째, 매일 20분에서 30분 움직이십시오. 빠르게 달릴 필요 없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글리코겐이 소모되고 근육이 자극되고 대사가 깨어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3일 플랜의 엔진 역할을 합니다. 셋째,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공복을 유지하십시오. 12시간에서 16시간의 야간 공복은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몸이 저장해 두었던 것을 에너지로 쓰도록 전환합니다. 억지로 굶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녁을 일찍 드시고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3일 안에 명절 이후 늘어난 체중을 되돌리는 핵심 원리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미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오래 살아온 시간만큼 몸을 돌볼 줄 아는 지혜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되던 때가 있었겠지요.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세심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아낀다는 증거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체중계 숫자를 보면서 속상했던 그 마음,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숫자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눈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봐준다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댓글이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이런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이 저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명절 이후 며칠이 지나도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오늘도 내일도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